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댄 에리얼리의 행동경제학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은 돈과 동기부여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보너스를 받으면 항상 기분이 좋죠. 과연 돈이 동기부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댄 에리얼리의 위대한 수업, 동기부여의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댄 에리얼리가 동기부여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극단적 예를 먼저 든다고 합니다. 바로 마라톤인데요. 마라톤 하는 사진을 보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마라톤이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회복에 몇 주는 걸리죠. 사실 우리는 마라톤보다 유튜브에서 고양이 영상 보는 게 더 재밌습니다. 마라톤은 고통스럽기만 하죠. 이처럼 얼핏 보면 마라톤은 인간의 동기부여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잔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이런 거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동기부여 됐을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볼까요? 학창시절 휴일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에 가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하루 정도는 마음 다 잡고 몸에 진이 다 빠질 때까지 운동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마라톤을 하고 창업을 하고 책을 쓰는 것처럼 어려운 일에 몰입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동기부여의 비밀이라고 댄 에리얼리는 말합니다. 맛있는 술 같은 순간의 즐거움도 좋지만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는 요소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마라톤은 즐거움이라고는 한 톨도 없지만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요소들이 가득하죠. 진짜 동기는 성취감, 불가능에 도전하고 극복하는 것, 팀워크, 사랑 등 여러 가지에서 생겨납니다. 동기는 많은 부분이 내면과 관련돼 있죠. 그렇다면 돈은 어떨까요? 사실 돈은 순간의 즐거움 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은 동기부여가 보너스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돈에 의해 움직인다고요. 정말 우리는 돈만 쫓는 존재일까요? 댄 에리얼리가 인도에서 한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댄 에리얼리는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돈을 적게 받는 그룹, 중간 정도 받는 그룹, 많이 받는 그룹으로요. 게임에서의 성취에 따라 사람들은 돈을 받게 되는데 적게 받는 그룹에서는 4루피, 많이 받는 그룹에서는 400루피까지 받을 수 있었죠. 400루피는 보통 인도 사람의 6개월치 생활비 정도 됐습니다. 큰 돈이죠. 실험 결과 돈을 적게 받는 그룹에서는 전체 받을 수 있는 상금의 35% 정도를 받아갔습니다. 중간 그룹도 비슷했죠. 최대 6개월치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룹에서는 어땠을까요? 전체 상금의 20%도 못 받아갔습니다. 성취가 현저히 낮아진 것이죠. 왜 돈을 엄청나게 주는데도 성취가 떨어질까요? 동기부여가 안 됐을까요? 그들은 큰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와 의욕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욕이 있다고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줬죠.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너스의 증가가 성적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시험일수록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성적은 떨어지게 되죠. 너무 많은 보너스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수행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보너스를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을 뺏을 수는 없죠. 적절한 보너스를 적절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보너스는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미국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호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호텔은 콜센터 직원들 중 매주 최우수 사원에게 월급의 3분의 1을 보너스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댄 에리얼리는 매주 같은 사람이 보너스를 받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궁금해진 댄 에리얼리는 회사 CEO와 얘기해 6개월 동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무작위로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과연 보너스를 누구에게 줘야 회사 실적이 오를까요? 일 잘하는 사람에게 줘야 할까요? 아니면 일 못하는 사람에게 줘야 할까요? 놀랍게도 일을 못하는 직원에게 보너스를 줄 때 회사 실적이 올랐습니다. 사실 최우수 직원은 이미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일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이들이 개선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엉망으로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일을 망치는 것이 그 사람 입장에선 스트레스죠. 하지만 실적이 낮은 직원은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우수 직원에게만 보너스를 줄 때는 어차피 못 받는다는 생각에 열심히 하는 걸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무작위로 보너스를 주거나 못하는 직원만 보너스를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그냥 실험일 뿐이죠. 진짜 댄 에리얼리가 호텔에게 해준 컨설팅은 최우수 직원을 승진시키고 보너스 대신 기본급을 올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너스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보상해주고 싶다면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돈에 대해 생각할 때, 즉 돈으로 동기부여를 할 때 돈의 영향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돈은 동기부여의 기본적인 수단일 뿐 만능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줄지, 그리고 어떻게 줄지, 누구에게 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댄 에리얼리가 5년간 진행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요. 회사가 직원을 대하는 방법과 직원이 회사에 느끼는 감정이 회사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어떻게 해야 실적이 좋아지고 회사 주가가 오를까요? 의외로 연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단 연봉 지급의 공정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직원들의 감정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회사의 성공에 직원의 감정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 직원이 실수했을 때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느낄 때 실적이 더 좋았습니다. 직원들은 더 도전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죠. 반면에 실패했을 때 직원을 탓하는 회사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관료주의는 의욕을 없애죠. 직원과 회사가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한다고 느낄 때 회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회사를 일하기 좋은 장소로 만드는 것인데요. 회사를 일하기 좋은 장소로 만들면 직원들이 행복하고 주가가 오르니 관리자와 주주들도 행복해집니다. 반면에 회사가 일하기 싫은 공간이 된다면 모두가 불행해지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되고 공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없는데 그 중 하나가 올바른 동기부여입니다. 댄 에리얼리는 돈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꽤 자주 상처를 주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동기부여를 사지 말고 그 돈으로 동기부여에 투자하라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댄 에리얼리의 위대한 수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동기도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도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